녹화 시작. 녹화 시작. 자, 이어서 등차 중앙이 있는데 페이지는 이제 233페이지 대표형 20일, 90일. 너무 쉬워요. 안 할래요? 자, 다음 234에 조화 수열, 조화 중앙 나오는데 버려요. 안 해요. 아예 안 나와요. 아예. 10년 전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진짜 아예 안 나와요. 볼 필요 전혀 없어요. 235페이지 필요 없고 조화 수열 버려 X를 쳐버려셔도 돼요. 235페이지 대표형 92 조화 수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자, 이제 개념 70 그러니까 236페이지 등차 수열 공식 한 번만 쓰고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 Sn 뜻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배 n 첫 번째 항 2배 더하기 n-1t 또는 SN은 2분의 n 첫 번째 항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마지막 항 똑같은 건데 똑같은 식이지만 마지막 항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얘가 진짜 좋아요. 두 번째로 쓰는 게. 그래서 밑에는 내용들 전부 저거고 공식을 좀 익히기 위해서 237페이지에 체크 1번 볼게요. 체크 1번 1번에 1번 첫째 항이 7이고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인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 S8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만 제가 할게요. 첫 번째 항이 7이고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인데 여덟 번째 항은 우리가 A 더하기 7D라고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이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7을 써주면 이게 넘어가면 7D는 마이너스 21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 번째 항이 7이 됐는데 이걸 쓰고 나서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왜 반성하느냐? S8은 이렇게 할 수 있죠. 2분의 8 첫 번째 여덟 번째 항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냥 이 오요공식을 쓰면 되는 것을 괜히 이렇게 공차까지 구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덟 번째 항을 알려주고 첫 번째 항을 알려주고 여덟 번째 항까지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n개 우리 눈에 보이는 두 개 합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약분하고 4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어요. 밑에 보면 이번에는 근데 두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라고 알려주고 S9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그러면 공식 쓸게요. 2분의 9 9개 열고 첫 번째 항 2배 2, 2, 4 더하기 n-1인데 n-1이 이거에서 1 빼니까 8 그 다음에 공차가 3 이렇게 됐고 8, 3, 24고 더하면 28이고 그러면 9 곱하기 28을 2로 나눠주니까 14 4, 36 9일은 9 그래서 126이 되겠어요. 밑에 개념 체크 2에 보면 1번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점점점 31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친절하네요. 너무 친절했어요. 문제에서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이렇게 보이니까 요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식을. 이게 첫 번째 마지막 항이 보이니까 여기 숫자고 근데 n을 알아야 돼요. 항상 수열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몇 개냐예요. 몇 개냐. 이게 몇 개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반항을 써주면 좋겠어요.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차가 3이니까 3n 일단 쓰고 첫 번째 항 4니까 1 넣었을 때 4대개 이렇게 쓰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면 돼요. 얘가. 그래서 는 31 해주면 1 지워지고 n은 10. 얘가 10번째 항인 거죠. 10번째 항. 그러면 이제 끝났죠. S10을 구하면 되는 거고 2분의 10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마지막을 더하면 그냥 35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2로 약분하면 5가 돼서 계산하면 25, 15, 17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개념체크 2번도 그냥 제가 한 김에 끝까지 하면 20 더하기 15 더하기 10 다다다다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이게 몇 개인지만 알아내고
20 더하기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면 되죠.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 일반항을 써보면 공차가 지금 5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써보면 일반항은 AN은 마이너스 5n 써주고 n 앞에가 항상 공차예요. 공차 알자마자 이렇게 써주고 1 넣었을 때 2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5 해주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0을 붙여준 다음에 몇 번째 항이지? 를 판단해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75니까 15번째 항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15를 쓰면 돼요. 지금 이 공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다면 밑에 공식이 훨씬 더 편하고 편한 정도가 아니라 밑에 공식을 안 쓰면 문제를 진짜 못 푸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원활하게 적절하게 섞어주면 되겠어요. 대표형 93을 바로 풀어볼게요. 두 문제 다. 93 1번, 2번 중에 1번만 풀게요. 1번만. 대표형이에요. 위에 있는 거. 93의 1번. 계산이라서 마무리 끝까지 해주셔도 되고 일단 해볼게요. S6이 나왔는데 S6을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6개, 첫째 항 2배, 여기 첫째 항 있으니까 바로 써버릴게요. 76 더하기 n-1, n이 6이니까 5d, d는 모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게 168이다. 그래서 2 약분하면 3이고 3까지 여기로 넘겨버리면 3, 5, 15, 3, 9, 18? 3, 9, 18. 3, 6, 18이죠. 3, 6, 1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OD는 7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돼서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이렇게 공식으로 써서,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공식 쓸 땐 요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첫째 항과 공차가 있으니까 S20도 써볼게요. S20은 2분의 20개 앞에 항상 요 n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n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여기까지의 합도 좋지만 개수, 우리가 더하는 거의 개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항 2배, 그래서 76이고 더하기 n-1 19d, 그럼 19에다가 d가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2로 약분하면 여기 일단 10이 됐으니까 요 계산하고 10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밑에 답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선생님 이해되실까요? 자, 밑에 볼게요. 2번은 같이 풀 건데 똑같긴 한데 같이 푸는 이유는, 자, S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80이래요. 그럼 공식 쓰면 2분의 5개, 첫째 항 2배, 4D, n-1D, 이게 80. 밑에도 10번째까지니까 2분의 10 쓰고 2a 플러스 9d는 8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2분의 15 첫 번째 항의 2배 14d n-1d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연립해서 하면 됩니다. 연립도 2를 여기서 까면
2가 되고 5를 여기서 나눠주면 16. 그래서 a 플러스 2d는 16. 여기는 2를 여기서 이렇게 까고 5니까 여기 약분하면 17 되죠. 2a 더하기 9d가 17. 그래서 2a 더하기 17가 요거를 연립하면 돼요.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교과서 같은 데도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봐주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탕부터 5개까지인데 5의 배수 형태로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5개씩 끊어서 쓸 수 있다면 뭐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럼 첫 번째부터 5번째 항까지 이 S5라는 것과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80이 될 거고 10번째까지가 85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번째예요. 다 더해서 85니까 여기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 더해서 85니까 얘가 5라는 얘기거든요. 좀 줄어든 거 보니까 공차가 음수인가 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6까지 가는데 D 하나가 아니라 5개가 늘어나죠. 여기도 D가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그러니까 80이라는 숫자에서 5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D가 5개짜리가 5개씩 늘어나니까 25D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80에서 25D만큼 늘어서 5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5칸 차이니까 이렇게 줄줄이만 보면 아 여기서 이거 가려면 5D, 이것도 5D, 이것도 5D 다 똑같은데 5D 5개니까 25D다. 그래서 25D가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 더해진 75, 마이너스 75군요. 마이너스 75가 돼요. 25D가. 그럼 D를 구할 수 있지만 D를 구하진 않을 거고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입장이. 여섯 번째에서 11번째 가는데 또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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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 그러니까 서로 개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돼요. 그럼 방금 전에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75만큼 까였잖아요. 마이너스 75. 여기도 마찬가지로 75만큼 똑같이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일어난 연산 또는 더해진 값들, 뭐 빼진 값들이 똑같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이루어지니까 75가 더 빠지니까 마이너스 7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S15를 이 문제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게 S15죠. 그래서 요거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10이니까 답은 15가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플에서 많이 나올 거라서 일부러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등비에도 마찬가지고 개수가 똑같이 맞춰 나와서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규칙성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93-2 해볼게요. 93-2 아까 했던 유형이 약간 그 응용이에요. 93-2 바닥에 있는 93-2 자, 볼게요. 역시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중간에 끼어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5가 있고 41이 있고 중간에 쭉 끼어놨을 때는 이게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전체가 몇 개냐. 여기가 n개라고 했으니까 2개 더해서
총 합쳐서 n 플러스 2개예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고 합이 230이래요.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지웠네? 이걸 쓸 수 있죠. 2분의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2. 항상 요거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개수. 우리가 더할 것에 이걸 더할 건데 이게 n 플러스 2개니까 공식상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첫 번째랑 마지막 게 보이죠. 얘랑 얘를 더해서 쓰면 돼요. 그냥 더해서 계산하면 46이 되겠죠. 이게 230이다. 2로 약분하면 23이 되고 약분하면 10이 되니까 n은 8이 되겠어요. 이렇게 일단 n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공차로 갈 때는 이 친구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 자, n이 8이고 이게 전체가 10개라는 게 밝혀졌죠. n 플러스 2가 n이 8이고 n 플러스 2가 10이니까 얘가 10번째 항이니까 41은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9가 넘어가면 36이 되고 4하고 36이니까 공차는 4가 됩니다.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앞에 나온 거랑 섞여 있는 문제죠. 요것도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도 지금 공식을 지웠지만 밑에 공식 요거 2분의 그리고 앞에 무조건 n 아니에요. 우리가 더하려는 거에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좀 덜 헷갈려요. 거기가 바뀌더라도. 이제 저쪽 끝에 94번 볼게요. 94번. 요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이해 듣고 충분히 다 이해 듣고가 아니라 설명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94번 볼게요. 거의 이제 제대로 된 유형은 요거 하나고 개념 하나 하면 등차가 끝나요. 볼게요. 첫 번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지금 문제를 우리가 오늘 요 정도만 풀어봐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주면 다 준 거예요. 더 이상 알려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지금 일부러 2번만 썼는데 이것만 풀면 돼서 SN의 최대값인데 SN의 최대값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지금 30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항이 26이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4만큼 계속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또 줄어서 22가 되고 뭐 이렇게 가나 봐요. 이렇게 흘렀을 때 SN의 최대값. SN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느냐 그리고 그 값이 뭐냐인데 그 얘기는 값이 올라가다가 최대를 찍고 내려오나 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왜 그런지 보면 이게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될 것 같아요. 줄어들죠. 음수가 되면 만약에 여기 끝에 갔을 때 이제 일반항을 잠깐 구해볼게요.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고 요 공차가 마이너스 4라서 여기다 썼고 첫 번째 항 30 맞추려고 여기 1 넣었을 때 30 맞추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분위기상 봤을 때 4, 9, 36이니까 8번째 항이 2일 거고 9번째 항이 마이너스 2로 이때 부호가 바뀌어요. 8번째 항, 9번째 항 사이로 부호가 바뀌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냐? 딱 여기까지. 양수까지만 더하면 최대예요. 이게 SN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누적치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들어올 때 보는 거죠. 너가 비록 숫자는 작지만 2밖에 안 되지만 너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어쨌든 그전보다는 이만큼 커질 거죠. 너까지는 오케이. 근데 9번째 항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미안하지만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최대가 되려면 너가 오면 우리가 이만큼 깎여. 미안하지만 여기서 끊을게 인 거예요. 그래서 SN의 최대값이다 라고 하면 등차수열에서는 최대값 개념 뭐냐? 양수일 때까지만 싹 골라서 더하면 되겠죠. 요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반항을 썼고 여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바로 판단이 되니까 양수가 8번째 항에서 2 여기까지 더하겠다. 그럼 결론은 최대값은 S8이 되고 S8은 2분의 8개의 첫 번째 항 마지막이 보이네요. 3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4 그러면 32 128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보다 보면 어렵지 않다. 또는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하는 김에 이게 만약에 S8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문제가 만약에 바뀌어 나왔다. 물론 여기 중에 하나 안 주고 S8이 최대다라는 얘기는 SN 중에서 S8이 최대다라는 얘기는 S8하고 S7하고 S9하고 비교해 보면 S7은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고 S8은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항까지 합이고 S9는 첫 번째 항 있고 S7, S8에다가 9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 조금 중요해요. 이 친구가 최대라는 얘기는 얘랑 비교도 얘가 크고 얘랑 비교도 얘가 크다는 얘기죠.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또는 크거나 같다가 원래 정확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밑에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가 양수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S8하고 S9를 봤을 때 S8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가 더해져서 오히려 얘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라는 얘기. 양수, 음수 사이에 답이 있다. 거기까지가 더했을 때 최대값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등호는 사실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최대값일 때니까. 이제 마지막 등차에서 마지막 개념인데 등차에서의 개념은 아니고 원래 이제 앞으로 계속 쓰이고 심지어 시그마에서 쓰일 개념이에요. 원래는 등비를 하고 같이 푸는데 같이 풀게요. 자, 여기 넘어가서 이제 등비로 갑시다. 등비 248페이지 두 번째 프린트 등비예요. 등비 똑같아요. 등차를 이미 우리가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등비는 형태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유형 자체가 계속 똑같아요. 여기도 일반항 구하고 그다음에 일반항 갖다가 이래저래 문제를 풀면 됩니다. 248은 넘어갈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249도 설명했던 거라 넘어갈 거고요. 250페이지 개념 체크 1번하고 2번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풀 수 있겠지만 제가 1번 해볼게요. 1에 가로 1번. 자, 일반항을 구하는데 등비래요. 등비. 이제 등비예요. 등비.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써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승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5.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하면 돼요. 더 간단해요. 공비가 우리가 곱하기랑 더하기 연산을 해보면 곱하기 연산이 쉬울 때가 더 있죠. 세 번째 3, 6, 12, 24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그럼 곱하기 2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죠.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그럼 공비가 이거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1 마지막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자 이거 조금 중요한데 보면은 부호가 뿔마가 바뀌죠. 공비가 음수란 얘기죠. 공비가 음수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가 이 자체가 공비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n-1승 이렇게 하는데 1은 보통 안 쓰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공비가 음수면 뿔마가 바뀐다. 문제 보다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항이 양수인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첫 번째 항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모든 항이 두 번째 공비는 양수여야 돼요. 밑에 개념 체크 2번 해볼게요. 두 문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이미 등차에서 연습이 돼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2번, 1, 2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틀리신 분. 밑에 답이 있으니까. 모르겠는 분 얘기해 주세요.
자, 96 볼게요. 유형 96. 96. 요번에 등비 수열인데 세 번째 항이 12고 여섯 번째 항이 96이래요. 등차에서도 이런 패턴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AR의 제곱이에요. 3승 쓰면 안 되고 AR의 5승. 요게 이제 여섯 번째 항이죠. 이게 96이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면 되고 나누기 하면 되겠죠. 위로 나누면 R 3개 남고 여기서 요거 나누면 8인가요? 8. 그럼 공비는 2가 돼요. 공비가 2가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 첫 번째는 4, 30이니까 3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차 수열 쪽에서 연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등차에서는 빼기.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연산은 나누기가 될 거예요, 아마. 이대로 나눠버리면 공비가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나눠도 되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만약에 자, 등차예요, 등차. 등차 A17 빼기 A5다. A15다. 이러면 바로 의미적으로 등차니까 2D라고 할 수 있고요. A63을 A53으로 나눴다. 이게 만약에 등비예요. 등비. 등비라면 이게 공비의 10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연습하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추우신가요, 지금? 괜찮나요? 2도만 낮췄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직방이어가지고, 제가 졸려가지고. 3000보다 커지는 항이 뭐냐, 그러면, 요 둘을 갖다 일반항을 써볼게요. 그러면 3, 공비의 n-1승. 이게 3000보다 커지니까 크다 3000. 이렇게 쓰면 되고, 3 날리면 1000이고요. 2의 몇 승이 1000보다 크냐는 당연히 2의 10승부터 1000보다 커지죠. 1024니까. 그래서 n-1이 10일 때니까 n은 11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연습만 잘 해주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등차에서 이미 연습을 거의 했어요. 기본적인 유형들을 했고 등비로 바뀌었다 정도고 등차보다는 등비가 일반항 형태도 그렇고 뭐 공식적으로 그렇고 더 어려울 건 전혀 없으니까. 자, 97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97번, 대표형 97번. 5가 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더해서 80이 됐대요. 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등비 수열. 그래서 X랑 Y랑 Z랑 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랑 Y랑 Z랑 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끼인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게 몇 개냐 전체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 눈에 보이죠? 5개죠. 중간에 3개가 끼어 들어왔으니까 5개. 그 얘기는 얘가 5번째 항. 그럼 80이라는 숫자는 등비 수열에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게 되겠죠. 이게 5번째 항이니까. 등비예요, 지금 등비. 나중에 등차랑 등비랑 헷갈려서 막 한참 푸는데 안 풀려서 보면 이거 등비였어. 등차였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른쪽은 16이니까 공비는 2구나. 그럼 공비가 2가 되는 순간 x, y, z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 그래서 10이 되겠죠? 곱하기 2. 20이 되고 곱하기 2. 40이 돼요. 곱하기 2 하면 80까지 되지만 어쨌든 요거 3개 더하면 70이 됩니다. 공식을 굳이 안 써도 되죠. 저 정도는. 실제 써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하나 해볼게요. 밑에 보면 70-2번 해볼게요. 와, 숫자 왜 이래? 어쨌든 70이 아니라 97-2번 해볼게요. 숫자가 좀 그렇죠? 좀 그러네. 좀 그러네.
한번 볼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 끝까지 하셔도 되고, 등비수열이라는데 4개 가운데 껴있고 양쪽이니까, 얘가 6번째 항이구나. 그러면 2, 5, 6, 2, 4, 3은 4에다, 첫 장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하면 되겠다. 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몇 차냐 보면 이게 3의 5승이고, 얘가 2의 몇 승이죠? 8승인가? 2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2의 10승이 돼서, R이 5승이 됐고, 양쪽에 우리가 5분의 1승, 5분의 1승 해주면 R은 밑에 4, 위에는 3. 그래서 4분의 3이 공비가 돼요. 이 친구는 여기다 공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되니까 4에다가 방금 구한 공비 4에 3을 세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27이 되고 밑에는 하나 까니까 4, 4, 16. 16분의 27이 됩니다. 되시죠? 이따가 이제 컨디션 돌아오면 쫙쫙쫙 풀면 돼요. 자, 이제 98 또 했던 거. 이미 등차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98 볼게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좀 달라요. 똑같은데 좀 다르다. 보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합이 21이고 곱이 216이래요. 가장 큰 수를 구하시는데 아까 등차일 때는 어떻게 했냐? 등차를 다시 돌아가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를 우리가 직접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요. A-D, A 플러스 D 썼는데 왜냐면 이때 더하면 딱 3A가 되니까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쓰느냐? 등비수열도 비슷하게 쓰면 붙네? 이제 알았네 이걸? 등비수열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R분의 A, AR 이렇게 AR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써있기도 하는데 문제집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써있나? 이렇게 안 써있죠? 이렇게 잘 안 하고 AR 제곱으로 할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해요? 일단 분수 자체가 연산할 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분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자, 요게 일단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3명을 더하면 근데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계산이 문제 풀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더했을 때 21이고 이걸 쫘라락 곱하면 AR 이거 보니까 A가 3개 있고 R이 3개 있어요. 맞나? 그죠? R 하나, 2개니까. 그래서 이걸 다 곱했을 때 216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를 쳐다보면 뭐가 생기느냐? AR 전체 세제곱이 216. 216은 뭐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R은 6이 돼요. 요걸 먼저 알아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여기 많이 나와요. 요런 연산이. 등비수열에서는 AR이 6까지 나왔어요. 3개 곱해서. 그럼 AR이 6을 여기다가 연립할 건데 우리가 보통 연립할 때 어떻게 하느냐? R은 또는 A는 해서 집어넣죠. 근데 여기 보면 AR이 있으니까 얘를 6으로 바꾸고 AR 제곱은 6R로 바꾸면 되겠죠. AR 제곱은 ARR인데 AR이 6이니까 6R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쓰면 A 더하기 6R은 6이 넘어가서 15가 되었어요. 자, 이제 AR이 6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립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얘를 넘길지 얘를 나눠서 넣을지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A가 15-6R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A 앞에 이걸 쓰면 15-6R에 R은 6이다. 전개하면 6R 제곱 넘기고 마이너스 15 아이고 3으로 나눠줄 걸. 어쨌든 R 그 다음에 더하기 6이 되었고 0이고 3으로 나눠주면 2, 5, 2가 돼요. 그래서 2, 1, 2 마이너스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 또는 2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에요. 어차피 공비가 2개가 나오면 2개가 역수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문제 풀 때도 공차가 보면 결국은 제곱해서 뿔마 D제곱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도 공비가 1 그러니까 역수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이 아까 얼마로 나왔냐면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여기다 넣어보면 아니면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항이 2가 되면 공비가 2가 되면 첫 번째 항이 3이 되고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면 첫 번째 항은 12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이다. 그리고 공비가 2면 2 곱하면 6, 2 곱하면 12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밑에 상황 첫 번째 항이 10이다.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면 6, 2분의 1을 자르면 3이 돼요. 어차피 서로 위치만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까도 이랬었어요. 제일 큰 수를 구하시고 12를 구하면 됩니다. 98-2 해볼게요.
98-2.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하고 요 다음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또 이렇게 가질게요. 이게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중간에 30분 배워야 되잖아요. 10분, 10분 쉬고 했는데 그때 부족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안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시간이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요거 하고 요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쉬는 조금 충분히 드릴게요. 자, 얘랑 세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라고 아주 신속한 단어가 나왔죠. 교점의 x좌표. 교점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교점 구하려면 우리가 연립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그게 는 같은 거죠. 얘랑 연립하면 y가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이 3차 방식에서 그는 최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교점의 x좌표예요.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값이 3개 나올 거고 이 x값들이 뭘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죠. 교점의 x좌표가 3개면 y좌표도 각자 3개가 돼서 3개의 점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등비수열이니까 이거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했던 등차에서 했었던 똑같은 설정이에요. 달라진다는 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세근을 어떻게 넣을 거냐. a, ar 제곱 얘가 2가 되겠죠. 근각의 관계에서 AR, 둘이 곱하면 A제곱 R, A제곱 R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게 다 했더니 1이 되었어요. 맞나?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매번 똑같은데 방식이 똑같아요. 여기를 잘 보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제곱 R. 그러니까 A랑 하나, R 하나. 여기도 A랑 R이 하나하나씩 더 있고 여기도 하나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나눈다고 생각해주면 나누면 또는 묶어볼게요. AR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1이 되고 이 값이 여기 있는 2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AR은, 즉 AR은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항상 계산이 똑같이 가요. 똑같이. 다르게 내기가 어려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저렇게 방정식에서 연립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구하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매번 똑같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AR이 2분의 1인데, AR이 2분의 1인데, 자, 중요한 거. 아, 이번에도 또 연립을 해야 되나? 다행히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K라고 되어 있는데, 즉, K는 세근의 곱이죠. 얘랑 셋이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돼서 AR의 전체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걸 여기다 쏙 넣으면 답은 8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유형 자체가 맨날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가 나왔을 때 세근의 곱은 AR의 세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는 AR만 딱 곱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기로 해도 좋고, 이 밑에 식에서 이 식에서 이걸 나눠버리면 AR은 2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하려면 유형 자체가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99하고 실 건데, 99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파트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미적분, 선택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팩탈이라고 해서 수열에 급수라는 파트 가면 징그럽게 나와요.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사실 거기서 공부해도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예전에 10년 전이 아니라 한 대충 5년 전만 해도 교과 과정에서 요거 끝나고 이제 고3 때 하는 미적분의 내용이 요 바로 다음에 그대로 배웠어요. 연결해서. 고2 때. 고1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하고 그때 또 하게 될 건데, 어쨌든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여기 지금 보면 등비 수열의 활용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것들이 숫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1회, 2회, 3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 건데, 그때 숫자가 변할 거예요. 어떤 숫자가 변해요. 여긴 길인데 밑에 보면 넓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해요. 변할 때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예측하면서 풀게 돼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그냥 외우라가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것도 등비 수열이구나. 수열 자체가 비율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볼게요. 처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 길이가 30이었어요. 이게 원래 30이었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싹둑싹둑 상분해서 가운데만 날려버려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회째는 이제 얘랑 남았는데 얘도 각자 싹둑싹둑 3등분해서 가운데 날려버리고 여기도 싹둑싹둑 상등분해서 가운데 날려버렸어요. 3회째는 4개 남았죠. 이 4개를 각자 싹둑싹둑 가운데 날려버렸고 가운데 날리고 가운데 날리고 가운데 날려요. 4회째는 이 짧은 불쌍한 이 짧은 거를 또 싹둑싹둑 해서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5회째, 6회째, 7회째. 그래서 무려 잔인하게 13번이나 한대요. 그러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지간한 점선보다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길이가 몇이에요? 이렇게 잘라놓고서 길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1회째 길이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30에다가 내가 이걸 3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만 날리면 남는 건 3분의 2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1회째. 물론 이렇게 쓰고 20m, 20cm인가요? 아, 그냥 20이군요. 단위가 없군요. 20이라고 되지만 일부러 이렇게 써주면 좀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30 곱하기 3분의 2라는 길이가 여기는 길이에 마찬가지로 비율적으로 어쨌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3개로 잘라서 가운데 날렸으니까 또 거기에 3분의 2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2회째. 3회째는 지금 방금 2회째에 써 있었던 이거에다가 또 싹둑싹둑 각자 다 잘라서 3분의 1씩 날려버리니까 3분의 2가 비율적으로 통합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또 남으니까 세제곱하면 돼요. 이해 될까요? 이해 되시나요? 이거? 안 되나요? 예를 들어 10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절반 10은 그렇고 12로 할게요. 12라는 길이가 있는데 얘를 제가 3개로 쪼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예요. 이렇게 3개로 쪼갤 거예요. 얘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남는 건 비율적으로 전체 입장에서 3분의 2가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12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3분의 2 하면 이게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남은 거에서 또 싹둑싹둑 잘라서 여기를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기존에 남아있던, 이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찍은 기존에 남아있는 건데, 여기에 또
3분의 2가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랑 길이가 12 곱하기 3분의 2라는 길인데, 뭐 연산해도 좋지만 일부러 3분의 1 그냥 살려놓은 상태예요. 하나의 길이에요, 이제. 3분의 1 따로 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또 각자 세제곱한 다음에, 3등분 다음에 또 날려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비율적으로 3분의 2.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3개 중에 2개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에다 3분의 1 곱하면 남은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계속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한 번씩 곱해질 때마다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3분의 1의 양만큼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13회째 길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1승, 2승, 3승, 3회째 이렇게 맞춰지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을 굳이 안 써도 이거는 규칙성을 알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아마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이거 전개할 필요는 없겠죠. 3회 13승 뭔지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어서. 자, 99-2 하고 조금 길게 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길게는 못 쉬겠네요. 어쨌든 99-2 해봅시다. 문제를 좀 읽어야 되죠. 나중에 되면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맨날 똑같은 게 나와서. 자, 볼게요. 이런 짓을 한대요. 싹둑 잘라서 이렇게 싹둑 잘라서 마지막에 넓이가 10번 했을 때 몇 번 되느냐. 여기서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1회 시행했을 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1회 시행했을 때 여기를 자른다고 써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넘버를 잘 봐야 돼요. ABC, 첫 번째 줄에 ABC가 있지만 1회 시행해서 정사각형 A1, B1, C1을 잘라낸대요. 1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라지니까 남는 게 1회 시행에 남는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돼요. 그럼 딱 봐도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만 날라간 거죠. 4분의 3이 남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이거 좀 외워달라고 얘기했나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외워놔야 돼요. 이런 거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구하는 게 아니라 외워줘 놔주세요. 왜 외워달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데 막 복잡하게 수투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쉽게 유도할 수 있죠. 유도하지 말고 제발 외워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인데 여기다가 뭘 곱하냐? 1회가 일어나는 순간 이만큼이 날라. 4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남는 건 4분의 3이 남았어요. 1회요. 2회차에는 이 남은 거에서 또 싹둑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각 삼각형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날렸으니까 일제히 동일하게 비율에 맞춰 4분의 1 날라갔으니까 또 4분의 3만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2라고 쓰면 이게 2회의 결과예요. 3 쓰면 3회, 4 쓰면 4회. 지금 우리는 10번 하라니까 10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어떻게 쓰지? 남아있는 종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을 어떻게 쓰지? 4회 11승 3회 10승 루트 3 100 이렇게 쓰면 너무 웃긴데 어쨌든 어떻게 쓰면 되겠죠? 너무 웃기게 썼는데 궁금하네요. 답 뭐라고 써야하는지 계산하나? 이거 1020 근데 이것까진 괜찮은데 이것도 안 이상 안 어디요? 어디? 네. 그쵸. 약분하면 25 루트 3 25
루트 3 아마도 4분의 3의 10승 이 정도로 아마 타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46분인데 딱 정각까지 11시까지 쉴게요. 휴식.